모든 과제를 끝내고 이모가 봐둔 슈퍼마켓 자리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모는 전기 박물관을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코넬리우스를 싫어하긴 했지만 이렇게 엿을 먹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모가 괜찮을 거라고 하니 일단 진행해 보려고요. 울타리 쪽이 먼저 확장되어 있다고 해서 영업 안 하는 날인 오늘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받침 설치된 셀프 계산대도 확인해주고요. 테드에게 가서 선반과 냉장고를 사고 호다닥 돌아와서 하루 종일 마트를 정리했어요. 마트 정리하다가 시간을 못 보고 노숙해버렸지만 그래도 나름 정리를 많이 해서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은 역시나 기사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코넬리우스가 화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였어요. 마트로 돌아가 마저 정리를 해주고요. 영업을 시작했는데 항상 1등으로 들어오던 안드리센 부인이 오지 않습니다. 지켜보니 마을의 주민들 전부 다 오늘은 마트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불매운동 시작해버렸나 싶었지만 사람들이 셀프 계산대를 쓰는 모습에 걱정이 날아가 버렸고요. 태미가 기계치인 건 조금 귀여웠습니다. 열심히 마트 영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녹색 바다와 식수 오염 등의 모든 문제까지 제 탓이라고 하면서요. 아니 제가 짬통도 아니고 돈도 없고 너네 일 족뱅이만 치고 다니는 내가 뭐래 미친놈들. 그 와중에 태미가 갑자기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집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면서요. 열쇠고리에 관련된 사건도 구린내가 나서 흥미롭네요. 와중에 이모가 저를 데리고 나와 약간 정신을 차렸고요. 이모가 알아보겠다며 저는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나가려는데 감금됐네? 일단 잘게요. 밥은 주는 거죠? 이모는 사람들이 과열되어 있어서 더 부추기면 안 되니 건설업자에게 일단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요. 딱히 해결책은 없지만 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계속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 확장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마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도 얘기해봤는데요. 실망했다며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근데 세금 못 내서 의회한테 넘어간 건물을 찾아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일단 마트 영업을 시작했고요. 오늘 또 역시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태미도 마을 주민이긴 하구나. 산토끼 태미만이 와주는군요. 앞으로 제 롤모델은 태미입니다. 영업이 끝나고 재고를 채우려는데 기사 아저씨까지 한마디 보탭니다. 마을을 떠나야 하나? 니코틴이 마렵네요. 바바라의 반응도 궁금해서 물어보니 동네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약간 가십거리 취급하더라고요. 너 진짜 꾸준히 사회성이 없구나. 그러고는 PC 스틱으로 낸 별말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본인의 회사는 엮이고 싶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거라며 꺼지라고 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든 강한 쪽 편이다. 싸울 용기가 없는 저는 제 마트로 잘 꺼졌습니다. 안데리센 부인이 찾아왔어요. 여기는 왜 기어 들어오신 거죠, 고객님? 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거즘 마을의 범죄자인 저는 특별히 VIP 취급을 해드렸습니다. 시위는 했지만 먹고도 살아야 하는 안데리센 부인은 장만 보고 나갈 거라고 빠르게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슬픈 표정으로 시위대가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한껏 불쌍한 척하며 얘기를 했더니 작전이 먹혔는지 충분히 힘들어 보인다며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템이 고장난 거 그만 티내고 가만 있어. 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할매는 영업이 끝나면 얘기하자고 하며 장을 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태미를 조용히 시키고 마트를 마저 영업하며 잊고 있던 청사진을 해금했습니다. 할매와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밖으로 나가니 할매가 또 단상에 서서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제가 마을의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걸었어요. 확장 금지까지는 이해하는데 환경 문제도 제가 해야 하는군요. 이 마을은 자기 손으로 뭔가 할 생각이 없군요. 니네가 뒷돈 챙기는 엘머랑 뭐가 다르냐고 하고 싶었지만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 참아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칼이 돌아다니는데 대놓고 뒷담 한번 까주고 슬로건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한 번 더 외치는 할망구에게 환경 문제의 실마리를 들어줬습니다. 덤으로 만실의 기부금도 협박받아주고요. 네네. 그냥 지금 이 게임을 접는 게 제 신상에 이로울 것 같은데 일단 녹색 바다부터 알아보러 항구에 가야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 얻은 청사진을 해금해주고요. 피셔를 찾아왔어요. 피셔는 한밤중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온 김에 상품을 넉넉히 사주고 특전 기준을 충족해 해금해 주었습니다. 바바라에게도 물어보러 왔는데요. 바다 얘기를 꺼내자마자 기계처럼 대답합니다. 회사에서 시킨 건 알겠는데 외우는 것도 대단하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서 바바라가 유력한 범인일지도 모르겠어요. 힐다에게도 물어보러 들렀는데 테드가 알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온다고요? 그 솔루나 샷다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테드에게 달려오니 너무나도 뭔가 아는 듯이 굴었어요. 요즘 그레이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저녁에 산책을 나왔는데 산책 중에 사람들이 바다에 뭔가 버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쉽게도 누구인지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제 곧 확인할 수 있을 테니 아쉬움을 참고 다시 항구로 가볼게요. 하필 날이 궂은 날이라서 잘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큰 배수관에서 녹색 뭔가가 바다로 쏟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게 오염의 원인이구나 하고 있던 그때 또 수상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는 배수관이 포세이돈 갤리의 것이라고 알려주고는 의미심장하게 진짜 범인은 숲에 있다는 말을 남기고 또 사라져 버렸어요. 저번에는 저를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도와주는 게 무슨 생각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태미를 싫어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다음날 아침 신문이 왔습니다. 마트와 대립해 시위자들이 승리한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아니, 제가 빡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신문 구독을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자꾸 우리 집에 신문을 두는 건가? 어제 해금한 주문 처리 시스템 해금을 확인하러 왔어요. 온라인 쇼핑처럼 주문건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후 바로 녹색 폐기물에 대해 바바라에게 따지러 항구로 갔습니다. 바바라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내가 굳이 신경 쓰인다면 바다에 버리지 않을 테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며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너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 그러고는 이 일을 알린다면 회사 번호사가 연락할 거라며 협박을 곁들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 쌈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거기에 더해 계약을 업그레이드하며 입막음을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협박 갈취를 좋아하는 걸까요? 영업을 마친 저녁에는 대리기의 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깜찍한 체스터한테 푹 빠진 저는 체스터한테 벽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완벽이야. 그 후 혹시나 싶어서 바바라의 폐기물을 쥐들에게 주니 하수구 뚜껑을 열어주었고요. 바다 문제를 끝내고 물고기가 줄어드는 문제를 이어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또 항구로 갔더니 엘머와 피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피셔가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서 조업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해요. 이것만 들어도 피셔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클리어해줄 말이 아니죠. 피셔의 물고기를 대량으로 사가는 바바라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 면허 얘기를 꺼내봤어요. 바바라는 뼈창어보다 피쉬 스틱을 많이 팔면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마트로 달려왔습니다. 자기네 회사에도 안 좋을 거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아니 나야 뭐 그냥 팔면 되는데 아니 그냥 조용히 마트 영업할게요. 하루 만에 바로 달성하고 바바라에게 뛰어왔습니다. 바바라는 바로 면허를 돌려주었는데요. 피셔는 화를 내면서 괜한 짓 한다며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제멋대로 진행시킨 일이기는 해서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그동안 수산물 경매장을 구매해 해초를 말릴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면허를 찾아준 게 고마웠는지 바로 계약을 업그레이드 해주네요. 다음날 아침에는 마트 벽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점에 왔다가 인형의 집을 발견했어요. 작은 생물이 살기 딱 좋다는 말이 있는 거 봐서는 항구에 있는 쥐들에게 선물하면 될 것 같네요. 갑자기 땀 흘리면서 자백하는 엘머 좀 구경해주고요. 식수가 분홍색물로 변한 원인을 물어보니 태미가 관련되어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숲으로 와서 퀘스트 창을 확인하는데 안데르센 할머니가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고? 뭐라고? 갑자기 퀘스트 창이 유창해져서 약간 기죽은 채로 태미를 찾아갔어요. 태미는 본인이 왜 그러겠냐며 화를 내는데요. 본인이랑은 무관한 일이지만 그치만 딱 맞춰서 생수를 출시했다고 해요. 대략 정신이 멍해졌지만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려고요. 이제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약간 초연해지고 말았어요. 내 책임일 리가 없잖아.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 마을의 호수를 보면서 착잡해하고 있던 그때 뭔가 수상한 기운이 뒤덮인 감자밭과 칼을 만났습니다. 칼은 니세에게 대항하기 위해 솔로나에게 부탁해 비료에 분홍색 가루를 섞어 쓴 게 문제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제 니세와 화해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아버지의 비법 레시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진작 하지 그랬냐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재료를 조달해 주겠다고 말해버리는 나. 노동이 몸에 배어 이 마을에 계속 살다간 인성이 더러워질 것 같네요. 첫 번째 재료인 민대구는 바바라에게 부탁해 두었고 나머지 하나인 오컬트 사과는 솔로나에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쉬워서 이번 문제는 금방 끝나겠어요. 바로 카레게 가져다 주니 오트밀과 함께 끓여 죽으로 만들어 니스에게 바친다고 해요. 내일 와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늘은 해금에 두고 잊고 있던 주문 처리 시스템을 해보려고요. 위에 떠있는 제품의 수를 맞춰 가져다 주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인데 용돈 벌도 되고 새로운 기능이라 재밌어서 정신을 팔렸다가 계산대를 못 보고 주문이 밀렸습니다. 중간중간 잘 보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 영업이 끝나고 칼에게 물어보니 잘 화해한 것 같다며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감자를 무사히 구한 것 같다며 기뻐하면서도 특별히 감자를 팔게 해주겠다며 꺼지럭거리는 것도 잊지 않아주고요. 필다에게 비밀로 하라는 협박도 들어주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고루 싸가지가 없네요. 한편 엘머는 보호종인 새 덕분에 고통받다 드디어 터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호구라도 이번에는 안 된다면서 벽난로로 쓸 수 있는 골판지를 부탁했습니다. 새가 예쁘고 불쌍했지만 어쩌나요? 저는 이 마을 동네 북이라서 그냥 해주기로 합니다. 마트에 남은 골판지가 있어 바로 가져다 주고 지켜보도록 해요. 그 후 농장의 남은 그릇에 니세의 레시피와 비슷한 재료로 밥을 만들어 남은 하수구도 해금했고요. 벽난로를 켜고 일을 그만두겠다던 엘머를 다시 보러 오니 일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더 이상 휘둘리고 살지 않겠다며 태미의 공장에서 나는 연기에 보고서를 얻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공원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 영업을 해주고 2,600시를 벌었습니다. 기부금으로도 돈을 뜯겨야 해서 부지런히 벌어야 해요. 영업을 끝내고 엘머가 생각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머는 불안한 기색으로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트랜스포머야? 뭐야? 어떻게 열었는데? 마을이 무슨, 아니, 나 집에 갈래요. 나한테 왜 이래? 통로는 태미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였고요. 책상에서 의회의 보고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미가 범인이라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던 보고서에는 이 일과 태미는 무관하며 제가 오지게 골라서 얻은 환경 문제의 범인들도 전부 알고 있었는데요. 이를 태미가 일이 크게 되지 않도록 마을을 보호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모든 일의 전말을 알았으니 태미가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가서 할망구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할망구는 제 얘기를 전부 듣고 전말을 마을 모두에게 밝힐 테니 마을 영업이 끝나면 자신의 집 앞으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세 사람 다 비밀로 하라며 협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답답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마트 영업을 하러 나갔는데 각설이 왔니?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번 모든 사건의 배우로 태미를 지목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의 범인이 제가 될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사라집니다. 신원 미상의 예비 범죄자에게 더 이상 쫄지 않는 저는 그냥 흘러들어 줬고요. 이모는 뒤늦게 나와 그의 말을 듣자고 했지만 저는 좆대로 할까 싶어요. 마트 영업을 열심히 해주고 드디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비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마을에 더 이상 인류애가 없는 저는 싹싹김치처럼 진실을 말했어요. 할당량을 넘겨 조업 자격증까지 취소됐던 피셔, 폐기물을 바다에 유기한 바바라, 모든 일을 니세 탓으로 돌리는 회피형 인간 칼, 그 탓으로 오염된 농장과 공범 솔루나, 유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숲의 안개까지 명탐정 코난이 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들 엿되면 좋겠다 하는 기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모가 사업을 키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걸 확인한 할매는 이런 날엔 모두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며 축제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갑자기요. 그렇게 보상금으로 쓰이기로 했던 저의 만실 기부금은 축제에 녹아버렸고요. 개고생만 하고 얻은 건 없는 저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멘탈이 나가있다 정신을 차리니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뒤늦게 일어나니 축제 당일이라 얼떨떨했지만 최대 공로자이자 인싸인 제가 빠질 순 없으니까요.
다들 이미 모여서 축제를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는데요. 칼은 저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모는 그동안 저를 방패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혹사시킨 일을 사과해 주었습니다. 바바라는 본인이 떳떳한 척 얘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긴 했어요. 저한테 삐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 가게에 오지 않겠다고 소심한 약속을 하긴 했지만요. 피셔가 축제에 오지 않은 게 신경 쓰였지만 나중에 찾아가 보기로 하고 일단은 축제를 시작하기로 해요. 할매는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반성했을 거라고 믿고 우리 마을을 번창 어쩌고 했고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함께 즐거운 블룸캐스트 마을에서의 축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족뱅이도 많이 쳤던 블룸캐스트의 디스카운티 마트 영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보통 이쯤에서 이 게임 재밌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느낀 점은 나는 여기서 인류애를 잃었다입니다. 마트로 대성해서 이 마을의 유지가 될 꿈을 내심 품고 이주해 왔는데 외노자도 아니고 연고 없는 농촌 마을에 왔다가 패대기 쳐진 사람 마냥 족뱅이만 치다가 다음 이주할 마을을 보고 있답니다. 하지만 마트 영업이라는 주제로 바쁘게 타이쿤 같은 게임을 즐기고 사회생활 해본 적 없는 것처럼 날것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마을 주민들 덕에 뜯기고만 살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은 디스카운티 크레이지 마트였습니다. 사실 이 뒤에 새로운 주민 3명이 이주해 오며 우당탕탕 마을 생활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즐겁게 플레이해서 알게 되어도 좋고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면 더 편집해서 올려보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디스카운티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 되고요. 편집을 하면서 괜찮은 매물이 보여 다음 이주할 마을을 정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마을의 주민들이 예쁘고 공짜로 땅과 밭을 주는 멋진 마을인 듯해서 이주한 후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마을에서 만나요. 다음 게임은 힐즈 오브 미스티리아입니다. 만담 중!